홍준표 경남지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언론에서 관측하는 거는 이완구 총리 아니면 홍준표 지사가 검찰 소환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완구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출근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거치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버럭 화를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화를 냈는지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거칠은 이야기하는 게 참 불쾌합니다. 그것은 임명직의 문제지 선출직의 문제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거치표명 웃는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관례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럼 기소가 돼갖고 거치표명을 하는 일이 있습니까? 선출직들이 선거법 위반 연루돼가지고 재판 확정까지 거치표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지명한 것도 아니고 유권자들이 뽑아준 선출직 경남지사가 왜 논란에 휩싸였다고 거치 표명을 해야 되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면서 뭐 여담이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서부터는 아침에 출근할 때 기자들이 물어봐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여지없이 기자들이 기다리면서 질문했는데 예, 또 답변을 하지 않겠다면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뭐 홍 지사 입장에서도 좀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홍준표 지사의 그 심정은 대체적으로 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억 원에 대한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마치 1억 원을 받은 것처럼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치 표명을 물었다. 그래서 전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어느 신문사냐고 어느 언론사냐고 이렇게 물었으면 상당히 압박을 주는 그런 상태도 보이셨고 근데 물론 선출직, 임명직 이런 부분이 구분이 돼야 되겠죠.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어떤 부조리에 연루됐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간에 이제 사퇴를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죠. 더군다나 이제 이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확증 없는 그런 부분에 가서 유죄를 받지 않았는데 내가 왜 물러나야 되느냐 강력한 항변을 하시는 거고 오늘 아침에도 기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자분들이 몰려가서 말씀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오늘부터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라고 입을 닫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심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뽑은 도지사 이런 측면에서 언론을 봉쇄하는 이런 측면은 또 하나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개선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홍 지사 같은 경우는 그 또 대권 그 출마에 그 내년 그 새누리당 경선 출마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 전에 그 무상급식을 이제 중단하겠다고 해서 또 그 무상급식의 그 논란을 그 또 일으키면서 또 그 국민들의 관심을 그렇죠. 또 받고 언론에도 많은 그 조명을 받으셨는데 갑자기 또 한 달 사이에 또 그 무상급식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잘못하면은 또 수사를 받게 되는 예, 이런 좀 입장이 있으셔서 굉장히 그 정말 한 달 사이에 그 좀 앞날을 그렇죠.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좀 되신 것도 굉장히 심기가 그러니까 좀 불편하실 것 사형지마 같습니다.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8명 중에 이완구 총리도 이제 구체적으로 뭐 돈을 줬다 언제 줬다 어떻게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달책이 있었고 그 전달책을 성완종 전 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눴고 뭐 그 부분을 좀 녹음한 거 아니냐 녹취록이 어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돼서 소환이 된다면 이완구 총리하고 홍준표 지사 둘 중에 한 명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상황이 좀 속도가 좀 빨리 되고 있는 거죠 검찰 수사가. 뭐 우리 홍준표 지사가 뭐 누구나 아는 그 유명한 그 모래시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뭐 무죄를 이제 확신하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증거가 부족하니까 나는 이제 무혐의가 나올 거다. 그렇게 해서 자신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그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유죄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됐건 정치인이잖아요.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라든지 도민들하고의 그 불통 이미지를 좀 벗고 정말 대권 후보까지 가서 존경받는 정치인이 된다면 좀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이미지를 좀 변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윤승모 전 이제 부사장, 경남교청 부사장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유일한 그 현재 그 리스트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한 전달자가 있는 지금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윤승모 전 부사장에 대해서 아직 검찰 조사는 안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이분의 그 말에 따라서 그 뭐 이 기소가 뭐 될지 말지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관건이 될 것이고요. 윤승모 전 부사장이
그 홍 지사의 그 의원실로 찾아가서 이제 돈을 줬다. 이제 이렇게 또 그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의원실을 찾아간 뭐 이런 방문록 이제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거치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 수사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4.29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제는 뭐 전국 그 4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어제 뭐 좀 재미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완구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돈을 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음료수 박스가 있는데 뭐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뭐 유세하다가 마침 그 음료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저기에 무슨 음료가 있네 하면서 그 음료는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자, 블랙 유머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초월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심적으로? 뭐 정치적 의미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김무성 대표가 뭐 적극적으로 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제 선거 유세 현장에 가게 되면은 위트 유머가 좀 필요하기도 한데 때마침 또 비타오백 상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조크를 던짐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좀 이완구 총리가 자진 사퇴도 하고 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다. 아무래도 많이 나아졌죠. 결국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서 결국 4.29 재보선의 판도가 약간은 진짜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거거든요. 해임 건의안이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립문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나아졌죠. 저도 이제 김무성 대표가 참 이번에 대처를 잘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통령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 사퇴돈을 뒤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해서 재보선에 참패한다면은 김무성 대표의 책임론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거 보면은 정말 대처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쨌든 간에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 그 8명 중에 누가 소환 1호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관심들이 있는데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들도 소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그 전 상무가 이제 검찰에 나서기 위해서 집 자택을 나서는 모습을 이례적으로 이제 생중계까지 했는데 그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호기롭게 얘기도 하고 상당히 여유롭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검찰 수사를 받다가 참고인에서 이제 긴급 체포가 돼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일단 기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늦게 오셨는데 늦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법무법인 좀 소력을 받느라고 늦었습니다. 그 성완종 전 회장께서 금품을 전달하셨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사실인가? 사실입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경남기업 내부에서 조직적인 증거인폐 수단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혹시 회유 전화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사실 이번 수사를 바라보면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성완종 전 회장이 그 조그마한 메모 그리고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 말고 또 다른 어떤 비밀 문서나 메모를 남겼느냐,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한 대상과 시점들이 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박 전 상무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제3의 증거 또는 비밀 장부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성완종 전 회장의 전 운전기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살 보름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이렇게 자주 말을 했다. 지난 3월 2006년 신문기사를 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거는 이제는 그 김기춘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수행했을 때 베를린 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완종 전 회장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다. 반드시 비밀 장부가 있을 것이다. 사실은 뭐 수행비서 잘 알겠지만 24시간 거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기 때문에 그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스타일인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수사를 할 때 보면 보통 그 대상자 수사를 먼저 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 주요 타깃의 주변, 특히 수행하는 비서나 운전기사의 동선, CCTV 통화 내역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타깃을 불러서 조사할 때 그 동선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추궁해서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런 수사 기법이 있는데 지금 이 측근의 그 운전기사 또 수행을 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성완종 전 회장의 그 행동 패턴을 보면 상당히 치밀한 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박준호 상무가 하는 말은 기자분들이 물었을 때 원론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이 비밀 장부가 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 은폐를 시도를 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준우 상무 긴급 체포됐죠. 그리고 15일 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전날 CCTV라든가 관련 그 자료를 전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CCTV를 꺼놓고 그 다음에 증거를 은폐하는 그런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출두를 또 할 때 9시 출두하겠다 그래놓고 12시 반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장소가 왜 늦었느냐? 바로 선임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검찰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사람인데 저 박상무가 귀인일 수도 있죠. 기자분들이 물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반격하는 그런 포인트를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기자분들이 묻는 것은 절대로 신뢰성을 줄 수 없는 답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귀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비밀장부도 없고 내가 보지도 않았다. 근데 이 사건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의 리스트만 있고 추가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한다든지 특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면 어떤 결정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비밀장부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달책이 내가 줬다는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증거가 나와야지만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이제 마무리 질 수가 있습니다. 박준호 전 상무는 그 이용기 비서실장과 더불어서 지금 성한종 씨의 그 최측근 2명 중에서 한 명인데요. 맞습니다. 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키맨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뭐 그래서 검찰에 제일 먼저 이 성한종 리스트 관련해서 지금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고 그 이제 긴급 체포된 거는 그 증거 인멸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그 사내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CCTV를 끄고 그 회사의 자료를 밖으로 이렇게 빼낸 이제 이것에 관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증거 인멸의 그 혐의로 이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신병이 구속이 된다면 뭐 앞으로 뭐 더 또 어떤 말을 할지 뭐 그런 것이 좀 귀추가 뭐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사가 이제 진행되면 긴급 체포도 됐지만 구속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수사가 이제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해서 이제 비밀 문서가 있느냐가 관심인데 제3의 장소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